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불행한 날이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날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 12.12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반란으로 전두환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했죠. 장태환 수도 경비사령관 또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이 군사 반란 12.12 쿠데타를 통해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내리고 5월 18일 광주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이놈들은 그것을 그때 당시에 통치행위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5월 18일 광주를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통치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미치광이 한 놈이 내란을 해놓고 또 이것이 통치행위다 라고 이런 말을 한 미친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치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를 보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997년 그러니까 27년 전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뒤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치광이 윤석열이라는 놈은 지금 엊그제 했던 그 짓거리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이 아니다. 이건 통치행위다. 사명권 행사 또 외교권 행사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가 통치행위라고 말하면 그것이 통치행위가 되는 겁니까? 오늘 윤석열의 12.12 담화 이것은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과 괴를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칼로 권력을 찬탄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다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의 담화 이것이 바로 하필 12월 12일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12일은 달력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달력에서 12월에 12일은 12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검정색을 칠하든가 이렇게 해서 12월 12일을 아예 역사에서 없애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12일이 되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이 미치광이가 자기도 갑자기 나는 뭐 통치행위야 그거 사명권 행사하는 거 외교권 행사하는 것 그리고 계엄 선포하고 뭐 하는 게 뭐가 뭐 달라? 그건 그냥 통치행위야 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전두환을 존경하죠. 그래서 80년 전두환이가 집권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줄 압니다. 이게 미치광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미치광이다 술주정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담화 이미 뭐 사전에 녹화된 거죠. 그거 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놈이니까 이미 녹화도 몇 번이나 뭐 또 다시 편집하고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29분 동안이나 A4 26장이나 읽었는데 이게 무슨 뭐 지금 뭐 망국적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국의 위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누가 지금 망국의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자기가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총을 든 군인들을 국회에 난입시켜서 모두 다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외교권 행사와 같은 통치행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그 병력을 집어넣은 거, 이것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랬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게 완전히 거의 아니 미친놈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TV를 통해서 모두 다 적나라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총칼을 들고 실탄을 차고 막 달려다니고 여기저기 미친 듯이 달려다니는 군인들을 봤는데 그게 뭐라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인을 투입한 것이다? 야, 그러면서 뭐 실무장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탄을 차고 이 머리에 이 레이저까지 다 단 그런 모자 쓴 군인이 들어갔는데 그게 실무장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봤잖아. 국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놈 전문이 사기야.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국정원 1차장한테 윤석열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다 잡아들여. 그 사람이 지금 14명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것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랬냐? 두하나? 이 두하나가 아니지. 이 새끼 뭐 이름이 뭐야? 윤두한이지, 윤두한. 윤두한에게 묻는다. 그 사람들 체포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통치행위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선관위로 보낸 것에 대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야, 이 미친놈아. 그게 점검하라고 지시한 거냐? 지금 끊임없이 그동안에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니까 맨날 그 극우 유튜버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네? 이러면서 선관위 서버를 다 탈취하고 거기에서 이게 부정선거였어. 그러니까 국회는 해산해야 돼.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다 부정선거가 됐으니까 너희는 다 체포해가지고 다 감옥 보낼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뭐 전산 선관위를 점검을 지시했다고? 용현이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적당히 좀 해야지. 에?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증거를.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 증거 하나도 없이 그거 유튜버들이 떠드는 말만 가지고 선관위를 급습한다? 그러면 너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 안 했냐? 너도 선거 0.73% 이겨가지고 집권한 놈이. 그러면 네가 이긴 것은 정당했고 그것은 부정이 없었고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한 것이 부정선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기면 정당하고 남이 이기면 그건 부정이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 사고의 극치야. 이것이야말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야. 자기만 옳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는 거야. 옆에 것들을. 응?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가 사실인 양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런 계엄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어.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시스템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따위 개 잡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이게 뭐 검사 출신이랍시고 완전히 무슨 법과 질서, 헌법과 법체계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아는 놈들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 앞에서 난 내란이 아니었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너희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는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 근데 너희들이 다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너희들이야. 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전 국민은 아니지. 한 73% 정도가 내란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 73, 나머지 뭐 20 몇 프로 정도는 10 몇 프로죠. 11%인가? 이 친구 지지율이 지금.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 헌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그 헌재 탄핵 심판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는 내란죄로 재판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이론상 그러니까 사법심사 대상에서 이 통치행위라는 것이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다 통치행위였어.
그리고 너희들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자체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사법적 방어 논리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계엄을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행사했고 통치행위니까 내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헌재와 법원은 나를 죄를 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렵게 뭐 이야기할 필요 없어. 난 죄가 없어. 지금 그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두환 노태우에게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통치행위였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 그랬습니다. 사법부가.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흑역사 아닙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거. 그러나 나중에 이게 다 뒤집혔잖아요. 1997년에.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그렇다가 뭐 감형이 돼서 뭐 무기가 됐다가 뭐 감옥 가고 그러다가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이 뭐 국민 화합이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면시켜 준 거잖아 그냥. 근데 전두환이가 죄가 없는 줄 알아. 이 윤석열이 이 친구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풀어줘서는 안 돼요. 그때 미안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참수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총살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풀어줘가지고 그들이 맨날 골프 치고 열심히 노니까 윤석열이도 야 골프 치고 놀면 사나 보다. 그래서 맨날 골프 치러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 짓거리를 전두환이가 한 짓거리를 그대로 지금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술주정뱅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전두환이를 계속 따라간다면 전두환이처럼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고 무기징역이라도 살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윤석열이가 그동안 집 가면서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무서워. 야 이러다 나 총살당할 수도 있겠다.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변호사 몇 놈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좀 헌재 변론서 미리 좀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뭐 다 말합시고 12월 12일 날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했던 12월 12일을 택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헛소리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병력이 투입된 시간 뭐 그건 한두 시간에 불과하고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헌재나 법원에서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도 난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이걸 다퉈 보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 확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서 외형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내란 폭동이야 라고 이미 97년 대법원이 판례가 있어요. 너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다 있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너는 여기서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헌재 가야 되고 법원 가야 되고 하니까 미리 변론해두자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되면은 담아도 못하니까 미리 탄핵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헌재 답변, 변론서를 미리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변론서 읽기 연습을 한 겁니다. 지는 어차피 날마다 새벽까지 술 마신다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심신미약 상태야. 그러니까 변호사 몇 놈 불러다가 야 이거 좀 써봐라. 이건 뭐 국민들한테 좀 읽어줘야겠다. 그리고 나 따르는 사람 많아.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누가 해? 헌재가 하고 대법원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읽은 거 네가 읽은 거 이것은 내란 자백서에 불과하다. 넌 내란 자백서야. 내란을 지금 자백했어. 근데 이게 나는 했는데 이게 내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뿐이지 우리가 볼 때는 너는 네 스스로 내란을 저질렀음을 자백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뭘 했냐 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윤석열이 요놈을 내란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그러니까 극우여 뭉쳐라. 나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변론서를 지가 쓴 헌재 변론서를 미리 읽음으로써 극우를 자극해. 내란 아니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지켜야 돼. 극우여 뭉쳐라. 폭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나를 보호하라. 그 지령을 내린 거잖아요. 이것도 폭동 지령입니다. 오늘 내란 자백 그리고 폭동 지령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무섭겠습니까? 얘 겁이 엄청 많거든요. 생긴 거 봐봐요. 이제 겁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보호해달라는 칭얼거림이야. 그래서 참 불쌍한 놈이죠. 지금 이 말은 증거인멸을 또 지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즉각 이 윤석열이를 체포를 해야 됩니다. 김영현이가 엊그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엊그제 내복 찢어가지고 뭔 짓을 했다면서요. 내복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도 조속히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란죄, 폭동죄 이런 것들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오늘 네 자백서 잘 읽었어, 잘 들었어. 근데 29분 동안이나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던데. 그러니까 녹화니까 뭐 고생은 안 했겠지. 뭐 2분 하고 다시도 하고 뭐 또 3분 하고 또 하고 뭐 이랬겠지. 그러지만 오늘 고생 많았다. 그런데 곧 어차피 안방 가야 돼. 기다려.